예, 안녕하세요.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타이틀이 아주 재밌습니다. 절박할 때 귀인 만나는 법. 자, 절박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이 절박함이라는 걸 좀 정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절박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절함하고 비슷합니다. 아, 진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절박한 상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도 걸려 있고, 이번 달 월세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달 각종 결제해야 될 것도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매출이 늘지 않고, 또 돈 나올 구멍이 없고, 이럴 때 절박하죠.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당장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답답함이 오는 건 당연해요. 이때 이제 그 절박함이 올 때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그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우리 부처님 그죠? 그 막 온갖 유일신들을 막 찾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겹죠.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죠.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지기, 자기를 아는 거예요. 지기. 되게 이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피지기라는 말을 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지기지피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남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지. 이제 자기를 먼저 알아야지 남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피지기라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지기지피면 백전불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안다는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정 상태. 감정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그죠? 감정 상태가 끝났으면은 다음에 이성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언제? 절박할 때. 절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돈이 막 수천만 원이 생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은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런 일이 본인한테 일어난 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없죠? 그럼 앞으로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이 그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때 이제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구길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데이트를 쳤던 해빙이라는 책, 더 해빙이죠. 더를 꼭 써야 되죠. 더 해빙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책이 있었죠. 그죠? 엄청난 그 달콤한 책이죠. 거기서도 뭐래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역시 운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진짜 웃기죠. 왜 그러냐? 그 운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거기 본인의 선택이고요. 다변성을 뜻하는 겁니다. 운. 운은 다변성이에요. 그러니까 운도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규칙성을 늘리면은 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대가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늘리면 운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규칙성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게 그런 게 운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번 100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명 정도가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통계 처리돼 가지고 1000명이 되면은 뭐 10명 정도는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1000명, 10,000명을 만나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 달콤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운인 거야. 그래서 운인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확률 싸움인 거죠. 그죠? 확률 싸움인 건데 아무리 넓게 한다 그래도 그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확률이라는 것도 사실 수학적으로 나눠서 확률이지. 동전 가지고 뭐 해도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게 어떻게 반반이라고 그러지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압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잖아. 100개까지는. 그죠? 그런 게 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은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은 뭐다?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기회를 넓힐 수는 있지만은 통제가 불가능한 게 운입니다. 그죠? 그럼 통제 가능한 게 뭐겠어요? 기예요, 기. 기가 뭡니까? 재주잖아. 재주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기 실력이잖아요. 자신의 실력은 어때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경 쓸 거는 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등 운구길이라는 이런 운에 이끌리는 이 헛소리에 헷가닥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가 운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이 운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때요? 뭔가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그죠? 무조건 실력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지기.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를 아는 게 바로 그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지식 범위에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돈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물건을 판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빌린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고 또 누구한텐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지만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빌린다는 것하고 판다는 것하고 아이디어를 먼저 짜내 보셔야 됩니다. 짜낼 때도 뭐가 중요하다? 자기가 현재 뭘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쭉 써봅니다. 아이디어하고 플러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에서 자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쌈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특정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일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다?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평범한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듣기에는. 제가 이제 돈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또 감정에 이끌리는 거야. 왜 감정에 이끌렸을까? 지금 마음이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야?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돈 문제도 차근차근 판다, 빌린다는 관점에서 아이디어하고 자원을 동원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다는 관점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로 가능한 게 명확한 것을 하세요. 명확한 것. 명확한 거를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 쿠팡 같은 거. 저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뭐 외국 기업이지만 참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주고 있고 또 이제
중년층의 실직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엄청나게 빡센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얘기하지만 전 착취한다 생각 안 합니다. 돈 버는 일이 뭐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돈 버는 건데 그게 힘들다고 난리치면 뭐하러 돈을 줍니까? 응? 사고방식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한 것 또는 뭐 아르바이트 명확한 거 간단한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때요? 기본적인 시급이 나오긴 하지만 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합니다. 일정 부분. 왜 제가 그걸 하라고 그러냐면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잡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힘들지 않냐?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거라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단순한 걸 갖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남들이 싫어하잖아 하기.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나오는 거라니까. 달콤하게 뭐 한 방에 터트리고 이런 거에서 돈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 심보 자체가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이렇게 2번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본인한테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제가 1번, 2번 설명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물 해가지고 그대 머릿속이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정돈이 되며 정신이 퍼뜩 날 겁니다. 지금과 같은 동기부여는요, 그냥 겉멋든 동기부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동기부여예요. 그 뜬구름 잡는 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 손아귀에 들어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3번 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될 거야. 달콤하면은 사기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사기꾼을 구별하는 필터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가면은 누군가 저를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뭐 좀만 해도 칭찬하고 뭐만 해도 칭찬하고 듣기에는 좋아.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서 필터가 작동을 합니다. 아, 이 새끼 사기꾼이다. 느낌이 팍 들죠. 또 이제 그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일본 여자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때요? 텐션이 좋습니다. 뭐 하고 반응을 잘해줘요. 그래서 어때요? 막 녹습니다. 녹아 편안해지고. 자, 그러면 이 필터를 적용해 보세요. 달콤해졌죠?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고 푹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남자들이 갈망하는 것들하고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달콤한 겁니다. 달콤하니까 결국 뭡니까? 사기입니다. 차라리 한국 여자가 대놓고 삐지고 대놓고 싫어한다 그러고 그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속은 정확히 할 수 있거든. 달콤하잖아요. 사기입니다. 명확히 아세요. 특히 이제 절박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게 그게 대출 사기나 또는 그리고 대환 사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들 보면은 뭐 대출 쉽게 된다는 둥 또는 개인회생이 답이라는 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들이 다 돈 띵겨 먹는 게 있어요. 대환대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띵겨 먹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스텝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쌓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고 누구한테 맡기는 순간 덤탱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달콤하면 사기라는 거를 머릿속에 필터를 작동시켜야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잘 써먹는 이론 중에 하나가 달콤 쌉쌀 이론입니다.
쌉쌀하다는 거는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입맛이 좀 쓴 거 있죠. 쓴 거. 이죠? 미러 테이스트예요. 미러 테이스트인데 귀인이라는 거는 쌉쌀한 맛이 느껴지는 게 귀인입니다. 귀인은 절대 달콤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났을 때 뭐 운명적 만남을 했다는 둥,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 같다는 둥, 이런 느낌을 받죠.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들을 때 달콤하잖아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럼 또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시크릿이라는 책의 관점을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시각화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죠. 시각화만 하면 열심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랑 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랑 부처님 말씀대로 참선을 하면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종교는 달콤한 거예요. 그죠? 달콤한 얘기로 속삭입니다. 달콤하다는 건 사기라는 뜻이죠. 종교단체한테 얘기 많이 듣겠네. 이제 다 알잖아. 다 뻥이라는 거. 응? 이 중에 또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이나 감정 같은 것도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 천당이 있다는 등, 지옥이 있다는 등, 증언했다는 등, 간증을 했다는 등, 이런 건 사실 알 수 없다가 답이잖아. 알 수 없다잖아. 알 수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하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라고. 그런 거는 배제하란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오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잖아. 현 세상은 뭐 사이버 세상이다, 뭐 시뮬레이션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뮬레이션 공간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난 리얼 사실인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제가 귀인이란 뜻이에요. 응? 지금 같은 얘기는 어때요? 들을 때 절대 달콤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단계별로 다 고쳐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들어가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 극복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달콤사기 귀인 쌉쌀한 다음에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거기 팀장을 맡았을 때 광고를 진행하는데 그 전년도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런 거 자기가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하죠. 조언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그 팀장 선배 말을 개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성 판단의 필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 상대편의 의도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의도. 응? 의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그 팀장이 저한테 뭐 나쁜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나쁜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데 실패한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성공하는 게 그분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쪽이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가 일단은 불손했다고 저는 나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듣는 순간. 일단 의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식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그 과거의 지식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과거 지식이잖아. 응?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또 현재 지식을 갖고 얘기하나도 저는 냉정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든 현재든 이 사람이 거의 필적하는 실적을 낸 적이 있냐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응?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필터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무한대거든. 이걸 어떻게 다 해? 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안 되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제가 맞죠? 응?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거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무식한 사람이야. 지식도 없는 사람이야.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대. 지식이 없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냥 듣고 웃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흘려 보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상상 속에 있는 걸 나한테 얘기하거든. 상상 속에 있는 얘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상상은 본인의 일기장에서 끝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거든.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아, 코미디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귀인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본인이 실력에 집중하고 있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 제일 우선순위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판매할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응? 이 과정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무한대로 해야 되는 거. 무한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고, 될 때까지 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명확한 걸 해야 됩니다. 명확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쿠팡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애들 뭐 몇 명 붙잡아 놓고 과외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을 하면서 본인의 학원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그대한테 그 누군가가 쌉쌀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쌉쌀함이 막 달콤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귀인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잘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